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거예요. 요건 조금 이제 지난 분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사들인 20종목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, 지난 분기에 많이 샀기 때문에 이번 분기까지도 아마 이렇게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그런, 그러니까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 그 다음 분기까지 좀 수익률이 좀 유지됐던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사들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미리 설명하고 이런 종목을 샀다는 걸 이제 분석했던 건데, 보시면은 이번 약세장과 지난 과거의 약세장과의 이제 차이점 세 가지, 이걸 보시면 밑에 바이러스나 질병 발발로 인한 약세장, 과거에는 이런 게 아니었죠. 그래서 이번 약세장의 특징은 이벤트 중심이었다. 그리고 외부 충격,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한 촉발이기 때문에 이게 이 통화 정책이든 재무 정책의 어떤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. 대부분 과거에는 재무적인 어떤 그 위험 이런 게 강했는데 이번 게 안 그랬기 때문에 좀 측정이 어렵고,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있고요. 그다음 과거에 이제 이러한 그 재무적 성격이 어떤 거냐면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나 디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좀 발생했는데,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안정적인 통화 환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그래서 좀 빨랐던 게 아닌가,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. 20개 종목 중에 이제 하위 20부터 이제 나가는데, 아마 종목 보유 증가 이 숫자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순위를 보니까. 엑셀 에너지라는 전력회사죠. 예,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웬만한 건 다 전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석탄, 원자력, 뭐 천연가스, 수력, 태양광, 바이오매스, 풍력까지. 이 종목을 보유한 헤지펀드 수는 35개고 14개의 펀드가 이제 이 종목을 더 편입했다는 거죠. 배당 모형, 이런 그 유틸리티니까 배당 모형으로 보면 적정가가 한 57달러 정도 되니까 조금 뭐 그렇죠. 근데 주가도 이 60 근방에서 움직임이 있었죠. 그죠? 빠졌다가 왔는데 정말 뭐 배당 그거 아니면은 사기가, 이 가격 뭐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죠. 그죠? 19번째는 인텔입니다. 이 종목을 보유한 헤지펀드는 72개고요. 종목 보유 증가수도 14개로 그 앞에 보시다시피 똑같고, 에비타로 보면 인텔 같은 경우 한 73까지 적정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.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이니까 빨리 넘어가고요. 18번째 종목은 웹스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상업은행, 커머셜 뱅크죠. 주가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많이 빠졌다가 어제 금융주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던 모습. 34개 그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고, 마찬가지로 14개가 이제 이 종목을 보유를 증가한 했고요. 담았고, 적정가도 이제 얘는 P 멀티플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이거는 주변 환경, 그 뱅크, 은행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얘 배수를 더 주면서 주가 적정 가치도 올라갈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지금은 그걸 주기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. 그래서 34까지 조금 여력은 있는데, 이 과거 50까지 가려면 주변 여건이나 어떤 환경들이 다 양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상황에 맞게 봐야겠죠. 17번째는 페가 시스템즈라는 건데요.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, 특히 이 종목이 이제 급락했다가 거의 다 올라온 이유가 언택트하고 관련 있죠. 영업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이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프로세스는 뭐 모든 거의 다 대부분 분야에 다 되는 것 같은데, 금융, 의료, 제조, 뭐 IT, 통신 및 미디어, 보험, 그리고 미국의 정부, 그 다음에 생명과학까지 다 영업 쪽에서 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나 봐요.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이런 회사,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적정 가치를 뭐 레비뉴 매출로밖에 산정하기가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 98이라서 100 근처에서 이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여기까지밖에 주기가 좀 어렵죠. 솔직히. 얼마나 더 성장할지.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
그렇습니다. 16번째는 암펜롤이라는 회사라고요. 여기 이제 광섬유 케이블인데 이 주가도 이렇게 급락했다가 올라오긴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. 통신 케이블, 그 다음에 커넥트 시스템 뭐 이쪽이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높게 주기가 좀 뭐해요. 미중 간에 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P 멀티플로 이렇게 그냥 상황이 좋아지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15번째, 언더아머. 참 기구한 주식인 것 같아요. 어느새 주가가 10불 아래로 지금 빠져있는 종목인데 언더아머 참 언제 요원하죠. 적정 가치를 아무리 이제 높게 주려고 해도 원래 수익이 나다 안 나다 하는 회사인데 그걸 줄 수 없으니까 매출로 해도 10불이 안 넘어가요, 얘가. 근데 많이 샀어요.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지는 모르겠지만 펀드가 왜 샀을까? 헤지 펀드들이 많이 빠져서 샀는지 소비가 회복될 거라고 봐서 샀는지 이 회사는 한번 망가지니까 좀 회복하는 게 상당히 힘든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14번째는 이제 캠벨숲. 뭐 이번 사태의 가장 수혜주였죠. 이것도 했다가 올랐지만 결국에는 좀 최근에 이제 밀리는 약간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에비타를 5년 에비타를 다 땡겨와도 47불 정도 되니까 주가가 그 수준까지 보통 여기 보시면 그죠? 이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이벤트성이 좀 강한 거니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크로럭스도 마찬가지죠. 이 회사도 보시다시피 이번에 수혜로 생각해서 이제 올라왔던 거고 이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게 주려고 해도 좀 주기가 좀 어려운 주식이죠. 네,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12번째 회사는 이거 다르덴 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다알덴인가요? 뭐 미국에 계신 분이 잘 아시겠죠. 이 뭐 레스토랑 회사라서 저도 잘 모르는 회사고요. 미 전역에 이제 1799개의 식당,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죠. 브랜드도 뭐 올리브 가든, 롱혼 스테이크하우스, 뭐 체다 스크래치 키친, 네, 뭐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회사 보시다시피 120에서 거의 박살이 났죠. 박살이 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리오픈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.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다른 걸 주기보다는 PE 멀티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거죠. 이것도 오픈하면 계속적으로 주가는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. 더 이렇게 개방하고 더 많이 열면 주가는 좀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을 듯 하고요. 11번째는 DR 홀튼 건설 회사인데 이것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PE 멀티플 그대로 주면 뭐 현재 가격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. 헤지펀드 16개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빨리 올라온 것 같고요. 10번째는 타업맨 뭐 센터스라고 해서 이 쇼핑몰 리츠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건 없는데 회복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지 아직 배당 컷을 못 찾았거든요.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안 할 거를 기대하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네, 아직 뭐 주가는 움직임이 없는데 좀 많이 느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네, 9번째는 아이덱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고요. 이 종목은 펌프, 유량계 이런 쪽의 어떤 솔루션,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이죠.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요. 뭐 이렇게 펌프라고 해서 큰 그런 펌프가 아니고요. 뭐 산업 전반의 작은 거부터 해서 유압계 뭐 다 들어가요. 그런 회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종목도 다른 어떤 적정 가치를 주기 힘들고 산업의 어떤 그 살아나는 거 보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주가는 더 주기가 상당히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편입을 했고요. 8번째는 JP모건 체이스. 아시다시피 은행주 여기도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올 채비를 할 수 있을지 워낙 큰 은행이다 보니까
96개 이제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데 18개 헤지펀드가 증가시켰죠. 이 종목을 편입했다는 거고요. 바닥에서 이제 많이 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다른 적정 가치의 툴을 주기가 좀 힘드니까 멀티플로 보면 아직까지 그렇죠.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걸 봐야 되니까. 일곱 번째는 WC 에너지 그룹이고 여기도 전력이죠. 전기 생산하는 회사인데 앞에서 봤던 전력 회사랑 큰 차이는 없고요. 여기는 원자력이 없다는 거 빼고는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죠. 80불대니까 여기도 뭐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섯 번째가 이제 마스터카드인데 마스터카드 앞에서 봤던 마스터카드 봐도 300 좀 여력은 있죠. 이 종목은 전 고점까지 충분히 이제 볼 수도 있고 헤지펀드 자체도 많이 느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섯 번째는 체인지 헬스케어. 이 종목은 좀 저가 종목인데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솔루션 쪽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편입을 했어요. 저가 이런 거는 좀 특이하죠. 큰 종목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느렸고 아마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뭔가 좀 보는 것 같아요. 데이터 분석을 하는 회사인데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. 어제 한 방 좀 맞은 종목이죠. 아시다시피 뭐 1분기 때 언택 관련해서 산 것 같아요. 또 뭐 이번 계속 뭐 보겠죠. 지금 사서 여기서 팔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약간 편차가 있어요. 이 종목이 5년 에비타로 보면은 107불까지도 볼 수 있는데 P 멀티플로는 64불 정도니까 적정 뭐 이 가격에서 뭐 크게 높아지려면 뭔가 이렇게 실적이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장기적인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야 주가도 이렇게 107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실적이 나와 봐야 되는 거니까 예상대로 실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, 이게. 자, 세 번째는 차터 커뮤니케이션 또 나오죠, 이 종목. 이 종목 아까 말했던 연결되니까 그죠? 지난 분기에 좀 많이 사서 여기도 케이블이다 보니까 상승은 뭐 전고까지 좀 최대로 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뭐 어느 정도 될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아마존 뭐 당연히 제가 시황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했던 게 여기 1, 2위랑 똑같은 거죠. 그 종목들이 많이 보유하고는 있긴 하지만 239 아마 대부분이 많이 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최 1분기에 이제 45개 헤지펀드가 추가로 이제 이 종목을 담았고 최대로 5년 이건 뭐 매출로 최대로 주면 2894까지 나와요. 다른 걸로 보면 한 2300대 평균 2300대 정도 좋게 다른 걸로 보면 근데 현재 봐서는 이건 좀 장밋빛 전망이고요.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것만큼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죠, 그죠?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사분기에 제일 많이 한 종목이다. 얘도 최대로 주면 199, 약 200까지 정도니까 그렇게 위에 룸은 많지 않죠. 그냥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전체 산업 그 IT나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커져가면서 그냥 같이 쭉쭉 커져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. 얘네들도 뭐 여기서 단기로 한 건 아닐 테니까요.